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지은 부산의 삼복도로 르네상스 거점 시설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철거되거나 문을 닫았는데 주민들은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난 청년이 만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과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나오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상반기부터 동서고가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외국인 여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0년간 진행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종료를 앞두고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곳곳에 세워진 도시재생 거점 시설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 4월 한 차례 운영 실태를 보도한 뒤 다시 찾은 시설들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사라진 곳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첫 소식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설치된 산복도로 갤러리입니다. 침체된 부산 산복도로에 예술로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만든 공공조형물인데 현재는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주민들에게서 외면받고 관리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며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더니 결국 어정쩡한 철거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갤러리 뜯었어요. 언제 뜯었어요? 며칠 전에. 처음에는 저게 방범초소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갤러리라고. 아무 쓸모가 없이 뜯었겠죠. 지역의 역사를 관광 자원화해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며 지난 2015년 야심차게 문을 연 신발박물관.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박물관 조성과 인근 거리를 꾸미는데 예산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건물에는 임대 팻말이 내붙었고 거리에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임차료 내고 사용했던 신발 박물관이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 기간과 맞추어서 생활사 전시관이 만들어지니까 옮겨지는 걸로 접근성이나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또 사실 방문객 수도 조금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건물 곳곳이 깨지고 녹슬었습니다. 이곳 역시 삼복도로 르네상스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점 시설 중 한 곳입니다. 마을 카페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이 마을의 공방으로도 활용된다는 이 거점 시설은 6개월 전 이곳을 찾았을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불이 꺼진 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공방을 제일 처음에 했는데 여 카페를 공방으로 올 사람이 있나? 내가 안 가려나 시대없이 국민들 세금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간다고 내가 뭘 하잖아. 생선가게나 카페 등 주민 공동체 위탁으로 운영되던 거점 시설들 역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 사업이 끊긴 뒤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리로 가지고 많이 운영합니다. 이제 이 건물만 있는 거지. 예. 지원은 다 끊겼는데 이제 우리 자체에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삼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산 6개 지역에 만들어진 거점 시설은 모두 59개. 투입된 예산은 무려 257억 원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었지만 활용도를 찾지 못하는 거점 시설들과 삼복도로를 떠나고 있는 주민들. 부산시의회에서 올해 초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 삼복도로 르네상스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점 시설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려면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 수익성이 지금 현재 담보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후점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처음 시설을 만들 때 이 정책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좀 추진되다 보니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도시재생적으로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방향을 잡아야만.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 이후 거점 시설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재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폐 위기에 놓인 시설들이 제 역할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총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입되는 청년 수보다 유출되는 청년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인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약간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해도 그런 대학 생활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로망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대학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런 약간 현실과 이상의 좀 괴리가 조금 아무래도 있어서 조금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지난해 부산에 떠난 청년은 1만여 명, 2014년 8천여 명, 2017년 9,900여 명으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생이 된다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었습니다. 약간 대학만 들어오면 이제 다 막 행복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취업 시장에 나가기 바로 직전 단계니까 이제 그런 취업 부분에서 고민도 있고. 밥 먹거나 뭐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가져도 결국에는 이제 시험 얘기로 귀결되더라고요. 항상 나는 입학했을 때부터 이제 취업할 때까지 내내 취준생이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부산에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딱히 부산에서 일해야지 이러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 아무래도 전공이 약간 좀 의료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가려는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과 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위한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학생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금융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몰집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뽑는 수는 또 적어서 뭐 기업은 많아도 갈 곳은 없다. 약간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직업의 그런 선호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또 일자리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의 일자리 필요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자리 늘린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늘릴 수 있는 것만 늘리는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낮습니다. 한정 기준이 좀 명확하고 그러면 뭐 물론 그 사람 필요하니까 저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거기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뭐 비리가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약간 있느니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감도 많이 사고 전달도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취업 시장에 나가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뭐 나는 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 뭐 일부 일자리를 그만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용될 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무관심 여전합니다. 사람을 뽑아줘도 뭐 실질적으로 체감상 느껴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관심해지고 약간 그런 거.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 일자리 이런 게 제일 대학생들 아마 큰 고민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취업 자리 개선 약간 이런 방향으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한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대학의 본질인 학문을 탐구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확보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도구 대평동과 사상구 괴내마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영도구 대평동을 찾은 이 총리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 등 해양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평동에 들어설 조선혁신센터와 수리센터가 기술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A씨가 112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1일 새벽 3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A씨는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관들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6%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하구 장림포구는 부네치아라는 별명이 있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멋진 풍경으로 유명한데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망대도 세우고 시설을 확충하고 있긴 한데 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 한적한 장림포구 부네치아 일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알록달록 동화 같은 포구를 따라 걸으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까지 올라가 장림항을 바라보며 인증샷도 한 컷. 하지만 크지 않은 부네치아 일대를 둘러보는 데 걸린 시간은 30여 분. 근데 여기는 진짜 사진 찍기가 예쁘니까 그냥 대구 와서 사진만 찍고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코스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체험하고 가면 좋긴 한데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또 사진만 찍고 바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잠시 부네치아를 둘러본 뒤 도로변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타고 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제대로 된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보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찾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인근 맛술촌 매장 여러 곳도 동시에 텅 비었습니다. 맛술촌 입점업체 어묵 관련 업체들이 최근 개장한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로 한꺼번에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부네치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고요. 주변에 되게 아무것도 없고 공장지대여서 관광지로서 메리트는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관광지를 급조해서 만든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맛술촌 맞은편 새롭게 조성돼 싱싱한 화로회 등 수산물 판매를 맡은 어촌계 어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경치도 좋는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먹거리를 먹고 갈래도 추워가지고 앉을 곳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바람이 불어 추워가지고 막 이거 가게 매장에 매상도 안 오르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중심의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버스 교통편을 하게 되면은 얼숙도를 경유를 해가지고 감천 문화마을, 홍띠, 장림, 하단, 다대포 이렇게 노선을 정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가 우리 어민들이고 중간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그런 바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관할 사하구청은 앞으로 어촌 뉴딜 사업에 공모해 장림항 양쪽을 횡단하는 보행교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설만 늘리기에 앞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되길 관광객들은 물론 입점업체, 어민들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서고가도로의 고장 사고 차량 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상반기부터 동서고가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동서로는 갓길이 좁고 우회로가 없어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인이 끝나기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시설공단은 기존 원동나들목과 함께 옛 계급요금소 건물에 초등 대응반이 대기하도록 해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중구장학회에서 장학생 50명을 선발합니다.
중구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오는 2020년 1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규모는 5천만 원 상당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장학생은 내년 2월 중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방면 일부 구간에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부산경찰은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입국하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부산 방면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정체 구간은 서부산 요금에서 동서고가도로 방향, 김해공항, 장유에서 가락대로 방향입니다. 경찰은 전광판을 통해 도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2일 오전 11시 50분 하나세안 푸드 콘테스트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배분 사업 전달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5시 달빛 샤워 야간 걷기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11시 김복순 어르신 성금 전달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0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0시 공감구청장실에 참석합니다. 11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20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 20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으나 오전까지는 맑겠고요.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 20도를 웃도며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